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질린다는 느낌 드는 경우 있죠.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덜 박사들을 보면 질려요. 막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렇게 입만 열면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질려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타인에게 질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은 또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질리기도 하죠. 문제는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습관이 나한테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이게 진짜 문제인가 나한테 생각해서 이제 고쳐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조건, 이제 몇 가지, 질리는 조건 몇 가지를 따져볼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다 이러면 내 성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번 고쳐볼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아주 유익한 10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사람 굉장히 질리는데요. 진전이 없다. 이 부분이에요.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도 괜히 얘기했나? 아무 소용도 없는데 답답해. 이런 느낌 준 유형 있죠. 예를 들어서 동료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팀장하고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팀장한테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리들 앞에서도 과장인 자기한테 막 함부로 한다는 거죠. 너무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럼 한숨 쉬고 푸념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팀장이 그럴 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 과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을 잘 안 지켜서 막 그런 시간에서 강박이 있는 팀장을 계속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네네,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재촉을 당한 다음에야 결과물을 제출하는 그런 스타일.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보시죠. 출근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는 9시에 하기로 해놓고 10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그때부터 회의 자료 챙기니까 팀장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이다. 팀장하고 갈등을 겪는 부분은 고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느냐. 고쳐라. 팀장 눈밖에 날 짓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러고 나서 여전히 약 올리는 것처럼 시간을 조금씩 어겨요. 그리고 이제 계속 몇 번 더 얘기해 주다가 나중에 이제 질려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팀장한테 상처 입을 만한 이야기를 듣고 또 좌절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의외로 이런 유형들이 꽤 있죠. 이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제 진지하게 의논하고 조언해 주다가 바뀌는 게 상대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제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이런 일들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질린 거죠. 나는 전진하고 있나? 나는 나아지고 있나? 좋은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 질리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 늘 과하다는 거예요. 늘 과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투머치.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오지랖도 과해, 감정 표현도 과해, 부담스럽도록 또 과하게 친절해. 말도 과하게 많아. 그러다 과하게 서운해하고 과하게 상처 입고 이러면 대부분 상대가 이제 질려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과한 것은 확실히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래처를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방법이 뭘까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막 계속 칭찬하고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회사에서 정말 빠르게 승진하셨네요. 부러워라. 비결이 뭐예요? 제 이상형이세요, 부장님. 뭐 이래 가면서 골프장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부킹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칭찬과 오지랖을 과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상대가 호감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계해요. 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은데 내가 지금 적당한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예로 들면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료 유형 중에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직장 상사한테 깨졌다고 하면 막 얼쩡대면서 많이 깨졌어? 많이 속상하지. 차나 한잔 할까? 이러면서 또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같이 막 험담을 해가면서 오버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관심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사실. 근데 진탕 깨지고 나온 후배한테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카톡으로 커피 쿠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쏘고, 나가서 좀 시원한 거 먹고 쉬다 와.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다들 들으라고, 김주임, 자료실에 가서 이런 자료 좀 찾아다 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선배. 눈물겹게 고맙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해요. 이게 적당한 수준이에요. 근데 팀장이 뭘 했냐고 하면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욕하고 이렇게 과하게 되면 후배는 부담스럽습니다. 김대리랑 김과장랑 맞짱 떴대. 사내에 흥미로운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거기서 흥분하면서 김 과장한테 가서 위로랍시고 할 때 요즘 어린 것들은 말이야 이래가면서 막 떠들고 또 김대리랑 한잔 하자 기분도 안 좋을 텐데 막 맥주 마시면서 또 사연을 듣고 그걸 동네방네 뭐 다 얘기하고 다니는 빅마우스도 감정 과잉, 표현 과잉 유형이기 쉽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뭐든 적당하셔야 됩니다. 오지랖도 적당히, 친절도 적당하게.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난다고 어디까지 화를 내겠어요. 후배라고 만만히 보고 과잉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다면 그 후배는요,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는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이렇게 당연히 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지나친 부분이 어느 대목인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시자고요. 나 자신한테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뒤끝이 안 좋다. 이런 사람한테도 질리기 쉽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유형은 상대가 질리죠, 당연히.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 먹고 나면 먹을 때는 참 맛있었는데 다 먹고 나서는 후회가 되거나 속이 엄청 부대끼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퇴직한 선배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뭐 근황 묻고 예전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인데 왠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회의감이 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불안감까지 들어요. 나만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요인이 뭘까? 만났던 그 선배가 나한테 그런 영향을 준 거예요. 선배는 퇴직하고 코인으로 대박 나서 해외여행 다니고 막 골프 치고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살아요. 그런 선배들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뼈 빠지게 일해봐야 그거 다 회사 좋은 일 시키고 너만 나이 먹고 늙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당장 내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가 갑자기 코인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괜히 나 사는 게 시시해지고 출근하는 것도 기운 빠져요. 이런 유형의 인간관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죠. 독이 되니까. 딱히 그 선배가 내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진심으로 조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편하게 산다는 자랑만 하고 나를 한심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힘이 빠질 수밖에. 이런 사람한테는 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사람 입장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선배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후배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는 만날 때 기대되는 것보다 헤어질 때 이렇게 좋은 여운이 남는 그런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죠. 헤어졌는데 또 만나고 싶다거나 뭐 그 사람이 해준 말 함께 나온 대화를 자꾸 이렇게 기분 좋게 곱씹게 되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거나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죠. 나는 상대한테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뒤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확 떨어지거나 불안해하는 사람과는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경우 있어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상대가 나한테는 관심 없이 온통 자기 자랑,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다면 그렇겠죠. 유익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다고 느낄 때도 힘이 빠져요. 그냥 뒷담화나 하고 연예인 까십 뭐 그런 옛날엔 말에 이런 얘기나 하고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만남이 끝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들의 관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꾸준히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사람들의 성향과 가치관도 계속 바뀌고 문화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고집한다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순간이 오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를 이제 막 외치는 기성세대들이 자꾸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성세대뿐 아니라 나이를 막론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계속 발전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서로서로 응원하시죠. 유쌤이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